안녕하세요. 상한제일 홍익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 파산 절차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인 파산 절차와 다른 주요 신용회복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목적이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겁니다. 미리 그렇죠? 워크아웃을 하는 거죠. 2009년 4월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요즘 이제 개인회생과 비교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죠. 개인회생, 그러니까 연봉이 너무 높거나 부양가족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채무 탕감이 기대되지 않는 채권자들은 개인회생보다는 개인 워크아웃이 낫죠.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신보기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행복기금은 정상적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주정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목적은 다 비슷합니다. 2013년 5월에 도입됐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에 개인회생 채무자법, 채무자 개인회생법, 개인회생 채무자 개인 채무자 회생법인가요? 그 법이, 특별법이 도입이 되면서 시작됐고, 나중에 2006년도에는 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을 합쳐서 통합도산법, 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행이 됐죠. 개인 파산은 나름 1962년 1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제발전 계획,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이제 62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죠. 국가 주도 하에. 그렇죠? 그 당시 이미 개인 파산 제도는 도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외국 같은데 외자가 막 도입됐죠. 미국, 일본, 그다음에 서구 여러 나라들이 외국 자본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개인 파산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 처분 후에도 채무를 완전할 수 없을 경우에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면책합니다. 가장 강력하죠, 사실은. 가장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건만 되면, 그 여건이 되는 게 가장 비참한 여건이지만 다 면책해주는 거죠. 62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운영 주체는 이 두 개는 이제 법원이고, 앞에 두 개는 신용회복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대상 채무를 봅시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부담한 채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라든가 일반 좀 그런 회사는 여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갚아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이제 채무 감면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개인 워크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그 다음에 이제 국민행복기금은 인수 당시 2013년 3월입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 채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회생 채무에는 대상 채무는 제한이 없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고 오직 비면책 채무, 면책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 8가지, 10가지가 있습니다. 벌금, 과태료, 무해한 불법행위,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중과실한 생명, 신체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그 다음에 추징금, 벌금, 과태료, 그 다음에 양육비, 부양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 채무자는 프리워크선 2곳 이상 다중 채무자입니다. 연체일수가 31일에서 89일, 3달 미치죠. 그 다음에 최근 1년 누적 연체일이 30일,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그러니까 저소득, 나름 고소득자의 어떤 연체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연체일수는 30일에서 89일.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90일 이상 과중 채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한 곳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체일수 때문에 개인 회생을 중간에 이용을 했다가 워크아웃을 가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체일수 90일 요건을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그런 요건이 없죠.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연체일수 90일, 3달이죠. 3달 이상을 채울 동안에 엄청난 독촉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방문 이런 뭐 각종 이런 거를 이제 압박이죠. 압박, 채권 채무, 추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늘어났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회생위원들이 대응할지도 이제 주가 주목되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국민행복기금은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연체 채무자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에 있는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 과중채무자, 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니면 그 이하 기초생계비가 지금 중위소득 기준으로 1인 생계비가 124만 9천 원이죠. 125만 원을 보면 한 120, 30 정도 이하를 벌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고 그 이상을 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프리워크아웃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개인회생과 비교해보면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에서는 10억, 무담보채무는 15억 이하죠. 좀 차이가 나죠.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때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입니다. 무담보채무가 5억, 담보채무는 10억. 이거는 이제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는 똑같죠. 개인회생보다 5억 차이가 나죠.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죠. 국민행복기금은 무담보채무 1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무담보채무가 변호사님이 안 고쳤군요. 무담보채무가 5억이었는데 옛날에 10억. 고치겠습니다. 구두로 했을 겁니다. 구두로 고쳤겠죠. 거기서 강의할 때.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은 몇 천억, 1000억, 2000억, 500억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채무조정 수저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약정이자율로 50%로 조정합니다. 하한 5%, 상한 10%고요. 최장 10년 원리금 분할 상한. 그러니까 10년간 장기적으로 나눠 갚으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이 감면됩니다. 이자는 다 나가리 되고 상각채권, 부실채권 중에서 이미 이제 매각이 돼서 더 이상 손실에 장부에 반영이 된 채권을 상각채권이라고 하죠.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이 20에서 7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채무일수록 감면이 높죠. 그 다음에 최장 8년 원금을 분할 상환합니다. 일반 채무자는 8년, 취약계층은 최장 10년입니다.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7년에서 8년 정도를 많이 하죠. 최장 8년, 취약계층은 10년. 그 다음에 국민행복기금은 연체이자 감면하고 일반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 개인회생은 통상 3년간 가용소득의 자기의 실소득에서 이제 생계비를 뺀 거죠. 1인 생계비 124만원, 2인 생계비 196만원, 3인 생계비 226만원, 4인 생계비 286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가용소득, 빚을 갚을 수 있는데 사용하는 소득이란 얘기죠. 3년간 가용소득을 변제 투입 후 자녀 채무를 면책합니다. 단, 현재의 그 채무자가 가진 재산, 청산가치라고 하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을
충족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개인 파산은 압류 금지, 파산재단에서 면제 신청에서 면제 결정된 재산을 빼고 나머지를 보유재산 처분 배당 후 자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 4개가 있다 그랬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뭐가 있을까요? 압류 금지 채권, 압류 금지 재산, 그 다음에 면제 재산, 그 다음에 환가 포기한 재산, 선고 후 신득 재산, 선고 후 취득한 신득 재산. 이 4가지는 파산재단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추강자가 많으시니까 개인 파산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4가지. 이걸 다 전부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프리 프로퍼티죠. 그래서 자유재산은 면제재산. 일단 압류금지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 재산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248조가 대표적이죠. 압류금지 채권, 압류금지 재산. 채권도 있고 물건도 있으니까 재산이라고 하기가 정확합니다. 압류금지 재산, 그 다음에 채무자회생법상 면제 신청,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가 있죠. 파산 신청 전 혹은 파산 신청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판사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그래서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재산. 주로 이제 임차보증금, 임차보증은 이제 압류금지니까 이제 아니죠. 주로 생계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110만원까지 생계비.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가 포기한 재산.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산 선고 후 취득한 신득재산. 4가지는 파산재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연체정보 해제는, 이거는 이제 연체정보 해제는 없습니다.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연체정보 해제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회복지원정보 2년을 등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용회복지원을 받았다는 정도는 또 알려줘야죠. 2년. 그 다음에 국민행복기금 없고요. 변제계획, 개인회생은 변제계획 인가시 연체정보 등을 해제합니다. 개인회생 정보를 3년에서 5년 정도 등재합니다. 아마 변제계획이 3년이면 3년, 5년짜리 5년 등재하겠죠. 그래서 변제계획 인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인 파산은 면책결정 시 연체정보 등 해제, 개인 파산 정보를 5년간 등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자가 이제 파산, 회생 이런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을 때 보증인 효력은 어떠냐? 보증인에게 채무조정 효력이 미칩니다. 워크아웃하고 프리워크아웃은. 그래서 보증인에게 추심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 보증인, 친구, 부부, 연인, 부자, 모녀, 모자, 가족,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로 맺어진 주채무자, 보증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한테 가서 너 이거 신청해서 좀 나한테 안 오게 해라. 가능하죠. 근데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에게 추징하는가 보증인도 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행복기금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에게 채무조정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일종의 이제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이런 보증인에게 추심 불가하게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행복기금은 이제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프리워크아웃은 이 파산 회생을 논할 사람들은 프리워크아웃을 상담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이제 가장 많은 게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 회생, 개인 파산입니다. 특히 개인 워크아웃하고 개인 회생은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개인 회생 하시는 개인 회생 유튜버, 변호사님들, 전문가들은 개인 회생은 어떤 때는 개인 회생이 낫고 어떤 경우는 개인 워크아웃이 오히려 더 낫다는 동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 보면 이거 왜 해야지? 감면료 별거 없고 그렇죠? 그래도 이익이 나면은 분할 변제라든가 이자는 감면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훨씬 고연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고, 아니, 개인 회생은 추천드리지 않고, 개인 워크아웃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은 약간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 보완 관계일 수가 있고,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은 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회생으로 할 것이냐, 개인 파산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간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 여러 사람한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때는 가면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고의 전문가한테 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아주 고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사건이 간혹 한 10% 정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 8, 90%는 상담 자체로 딱 티가 나죠. 개인 회생이냐 개인 파산이냐.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절차와 다른 주요 신용회복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